자, 리포트 비하인드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 체크해 볼 텐데요.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이 기업을 빼고 방산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대 로템입니다. 어제도 사실 한 리포트 제목이 화끈하게 올려져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레포트에서는 탄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부분에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를 한 이후에 매출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1분기는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도 계속 우상향할 것 같고요. 이외에 철도나 플랜트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좋아진 상황이고요. 수주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에 기본 계약을 했던 1000대 물량 중에서 1차 계약을 했던 180대 물량을 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약이 되어 갈 텐데 이런 가시성들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실적과 수주 동시에 좋아지는 탄탄대로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1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통상은 이제 1분기가 그 방산업체들은 조업 일수가 좀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휴가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폴란드에 나가고 있는 그 K2 전차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실적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1분기에 기록한 2천억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봤을 때는 최저점일 것 같아요. 단순히 4를 곱하면 연간 8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현대 로템은 과거에는 철도 산업 하면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문별로 좀 방산이랑 철도를 구분해서 봐야 될 텐데 네. 부문별로 실적이 어떻게 잡히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방산이랑 철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소소한 공장들의 플랜트 이렇게 세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방산의 실적은 1분기 영업이익이 1,900억을 넘었고요. 영업이익만 30%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에 따른 성장이고요.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1분기는 적자였는데 과거 3년 전, 4년 전에 받았던 이 저가 수주 물량들이 해소가 되어가는 구간에서 적자를 기록하다가 작년 4분기에 대규모 충당금 대략 한 1,400억 정도의 비용을 반영을 하고 이제 안정화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외에 에코플랜트, 그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 사업부의 고른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수주 성과가 어디에서 좀 가시화가 될 것인가 예측치를 따져봐야 되는데 수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네. 다른 방산 업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주의 속도가 좀 더딘 측면이 있긴 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1차 계약 이후에 2차 계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간의 시장의 불안감을 낳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중에 2차 계약의 일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 루마니아 그리고 페루나 사우디 이런 지역이나 국가의 다변화 수출 성장들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K2 전차는 전 세계 어디 국가든지 소유가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지역과의 협상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주가 레벨이 문제인데 네. 이 리포트를 내셨을 때가 5월 19일이거든요. 그때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도 13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14만 원. 이미 이제 목표가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런 목표가를 수정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매 분기나 매년 하는 일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또 주가가 목표 주가를 넘어서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는 다시 밸류에이션을 산정해보고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서 재공표를 하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의 생각입니다. 예, 지금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네, 이제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 못 하시지만 예, 충분히 의사를 주셨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 여력 가능성이 있다. 검토하고 있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IG 넥스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고 하저라고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상고하저라고 1분기 실적을 보고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가의 의미는 아니고요. 실적에 대한 의미입니다. 통상 1분기 때 국내 매출은 정산이익이 반영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산이익이 반영이 됐고 내수에 대한 마진율이 좀 올라가면서 전체 실적이 다른 1분기 대비해도 월등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런 흐름들이 연간으로는 하반기 때 상반기 대비하면 조금 줄어들긴 할 것 같고 계절성 측면에서는 상반기 하반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년에 비하면 편차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요즘 방산 수주가 계속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1분기에 신규 수주가 증가한 거라고 잡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분기에 수주가 4조 2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아직 1년 매출이 4조가 안 되기 때문에 1년 매출할 거를 1분기에 수주를 다 했습니다. 이 4조 2천억 중에서 3조 7천억이 이라크의 천궁 이 계약한 거를 수주 인식을 한 건데요. 나머지 5천억도 국내에서 개발이나 양산이 늘어나면서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 국내 사업 마진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수치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산 특히 마진이 좀 적은 섹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수익률. 이 마진율이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까요? 쉽지는 않아 봅니다. 국내에서 이 두 자리 마진율이 명확히 표기가 된 건 아닌데요. 예. 저희 추정에 의하면은 국내에서 높은 마진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국내 비중이 늘어났음에도 두 자리 마진을 기록한 거를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방산 원가법에 따라서 마진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높은 한 자리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규모의 경제나 생산성 증대에 따라서 마진율이 좋아지는 구간은 맞지만 하반기는 조금 줄어드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내용들 체크를 해봤는데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산주 주가 상황에서 끌어다 당겨서 써서 이제 끝물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도 앞두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전 세계 군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들 긴장감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소요됐던 무기들을 다시 확충을 해야 되고 다들 긴장감 속에서 다음 전쟁이 아니더라도 평시를 대비하는 이 긴장도가 올라간 게 무기 소요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체들은 지금 수출이 계속 확대되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방산주 탑픽으로 현대, 로템을 꼽고 계시고 네. 새로운 레포트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안내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